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 돈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금만 대응하고 있는 가게가 자주 있습니다. 즉, 당신이 일본을 여행할 때 현금 취득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적의 방법으로 돈을 입수하고 적절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많은 외국인 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한 제도나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당신은 과도하게 돈을 지불하거나 사기에 속아서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내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본의 일부 종류의 돈은 다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신 나라의 통화나 인기 있는 미국 달러나 유로로 환전할 수 없고 일본엔을 가지고 돌아가거나 일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 미국인 친구는 쓸데없이 일본 돈을 출국 시 공항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봄으로써 당신은 일본의 돈에 관한 제도나 암묵적인 규칙을 알 수 있고 저렴하고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권의 주의점입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폐 디자인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대전제로서 국권 지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 주십시오. 그러나 옛날 지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는 일본 지폐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을 타깃으로 1000엔과 10,000엔을 바꿔치기 하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새로운 지폐의 디자인을 확인하시고 일본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전철이나 버스 등의 발매기에서는 새로운 지폐가 지원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래된 지폐와 교환해주기 때문에 역무원이나 버스 운전사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그 외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에 대해서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현금 문화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등 디지털 결제 방법의 보급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금만 대응하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놀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자동 판매기 등 현금이 여전히 많은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미국에서 신용카드 문화에 익숙해서 당초 일본에서 현금을 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를 허가받은 가게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가고 싶은 가게에 갈 수 없어서 곤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에서는 공항이나 거리에 환전소나 ATM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수 방법이나 그에 관한 힌트에 대해서는 제 사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잔돈을 남기지 마세요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아직 현금만 대응하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고 일본 여행에서 현금은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환전소 중에는 일본의 동전을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폐가 아닌 잔돈이 남았을 경우 다시 당신 나라의 통화나 인기 있는 미국 달러나 유로로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은 일본을 출국할 때 공항에서 동전을 환전하지 못하고 가처포를 사용하여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여행에서 최대한 동전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나 스이카 등의 IC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일본 여행에서 현금은 필수입니다. 입수 방법이나 그에 관한 힌트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 입수에 관한 힌트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직 현금만 대응하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고 일본 여행에서는 현금은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도착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수중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나 호텔에서의 환전은 시내의 환전소에 비해 상당히 환율이 나쁩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일본 도착 시 공항에서 예산의 돈을 모두 환전해버려서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는 최소한만 환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인당 5,000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한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행자가 도착하는 국제공항에는 반드시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쉽게 엔화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도 ATM이 많이 있습니다. ATM을 사용한 현금 인출 요금과 수수료는 어디서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ATM은 다국어 지원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들을 염두에 두고 값어치로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다섯 번째는 소비세에 관한 중요 사안입니다. 일본의 표준 소비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식품 등 생필품 상품에는 경감세율의 8%이지만 담배나 술 등 기호품으로 간주되는 품목의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또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통상의 표준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테이크 아웃했을 때 소비세는 8%입니다. 즉,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테이크 아웃했을 때는 소비세는 8%가 적용되고 매장 내에서 마셨을 때는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표시 가격에는 이미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히 소규모 점포나 특정 상품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면세점이나 관광객을 위한 지역에서는 면세 쇼핑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에 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세 제도의 이용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일본에서는 비거주자가 되어 일본의 소비세 면세 수속을 하고 저렴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10%이므로 당신은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10% 저렴하게 일본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용법에 대해 중요한 5가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입국 시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동 입국 게이트도 널리 퍼져 있어 여권의 스탬프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돈키호테, 유니클로, 요도바시 카메라 등은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면세 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이 있으며 전자는 가전제품, 가방, 잡화 등이고 후자는 식품, 술, 의약품, 화장품 등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 금액 이상의 쇼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판매 금액의 합계가 5,000엔 이상, 50만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대로 포장해서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상품을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먹어버리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되므로 반드시 활용 전에 최신 정보를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일곱 번째는 팁 필요 없음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레스토랑, 호텔 및 기타 여러 장소에서 감사의 표시로 팁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습관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는 매우 기쁜 서프라이즈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학생 시절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에서 당신은 팁을 점원에게 전달해도 그 사람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레스토랑 판매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동안 팁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팁, 불필요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십시오. 여덟 번째는 점심은 저녁 식사보다 싸다입니다. 많은 일본 레스토랑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저렴한 세트 메뉴가 있어 약 1,000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에만 알라카르트 메뉴가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알라카르트 메뉴에는 없는 저렴한 특별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3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에 고객에게 레스토랑을 알리고 단가가 높은 저녁시간에 재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메뉴는 매우 저렴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점심시간에 알라카르트 메뉴를 주문하면 비교적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일본 요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술집의 자리세입니다. 일본의 술집에 들어가면 약 90%의 가게에서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작은 접시 요리가 운반됩니다. 이것은 오토시라고 불리는 일본의 독특한 습관으로 약 400엔의 일종의 좌석료로 기능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무료로 반찬이 나오는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의 이 규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요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저는 여러분이 일본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골라 먹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싫다면 술집에서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술집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에서의 술에 관한 기타 규칙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10번째는 스님에게 기보를 하지 마세요 입니다. 승려 복장을 한 누군가가 길거리에 서 있거나 기보를 요구하며 당신에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기여자로 보이는 인물들의 이름과 기부금액 목록이 실린 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금액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준 돈은 결국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승려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여행자, 특히 일본의 사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를 겨냥한 일본의 사기입니다. 내 미국인 친구도 속아서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기를 도쿄의 우에노, 가나바와현의 가마쿠라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어떠한 기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사원이나 종교적 목적을 지원하고 싶다면 정평이 나 있는 사원을 찾아 기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타 주의해야 할 사기에 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일본 돈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는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